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40분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번 흔드니까 다 인사조치되고 하더라. 이런 것도 나쁜 교육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워킹그룹의 그 구성원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한미 워킹그룹의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리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까지 손봐야 하는 주장,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 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숨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효과로 되돌아왔다.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의 주인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워킹그룹을 해체하거나 워킹그룹의 그 구성원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북측의 두발 구실이 되지 않도록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한미 워킹그룹이 뭐 하는 데인지를 좀 먼저 알고 그다음에 그럼 손보자고 하는 주장이 맞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어떤 면에서 진전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조정 창구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이는 이도훈 지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지금은 이제 부장관이 된 비건 한반도 특별교섭본부장이 이제 당초에 양측 대표가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교부 통일부가 참가를 하고 미국 측은 이제 국무부가 참가를 해서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할 때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이 워킹그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대북 제재에 어떤 어긋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한미가 한 목소리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기구예요. 근데 딱 김여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딱 워킹그룹 해체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러면 각자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24 조치에 따른 우리가 제재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엔 제재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엔 제재는 유엔에 참가한 모든 국가가 여기에 따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한국 따로 미국 따로 하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전체적인 유엔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김두관 의원은 따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저거는 남북관계 기본적인 것도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냐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 문제는 우리 독자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자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의 속셈은 그거죠. 결국은 우리 남한과 어떤 면에서 보면 단독으로 하겠다. 즉 대북 제재를 해체하겠다. 이런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 더해서 한미 동맹의 틈을 좀 벌리고 그 연결고리를 좀 약하게 하겠다. 뭐 결국 이런 뭐냐면 유엔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좀 지원해주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엔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유엔 제재를 받으면 우리나라 은행들 수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고 하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 워킹그룹이 왜 생겼고 언제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직후에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남북 그 대화 무드와 평화 무드가 생기면서 비행기를 보내고 차량을 보내고 남한 선수가 가서 그 훈련하고 같이 돌아오고 이제 자꾸 유엔 제재를 허무는 행위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지 말고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하자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서 구성이 됐던 거고 거기에서 지금 협의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끼리 좀 하자. 개성공단도 우리 민족끼리 하고 금강산 관광, 원산 갈마지구 관광도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한미 워킹 그룹에서 미국 측에서 계속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는 한미 워킹 그룹을 해체하고 남북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는 메시지를 저렇게 좀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상황 인식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탈북자들의 자금 출처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자칫 무력 충돌까지 이어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위법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폭주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일단 1차 원인이니까 그거 좀 막기 위해서 탈북단체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본질적인 문제가 싶습니다. 지금 왜 대북 전단 문제가 나오고 그 워킹 그룹 얘기가 나왔습니까?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북 전단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의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 남북 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한미와 북한과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전단 보내지 말아라고 하니까 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자금을 출처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질이 아니다. 글쎄 이 질문 강철환 대표께도 짧게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금 출처 조사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인권 문제가 핵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 문제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덮어놓고 뭔가 하겠다는 것은 가짜란 얘기죠. 근데 지금 삐라를 지금 빌미로 북한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 지금 그런 반체제 동기가 너무 창궐하고 있고 이 삐라 한 장의 중정량이 크다 보니까 이걸 제압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여당이나 정부가 할 일은 북한 내부의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지금 김정은 정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진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탈북자분 한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인권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여기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이건 정말 진정한 북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말 세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컨트롤 타워인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런데 좀 입지가 흔들리는 분위기도 읽혀지는데요. 어제 국회를 찾았던 강경화 장관,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대북라인 국채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과거 외교안보 수장들의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장관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식의 비핵화는 아니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 방법은 좋은데 자, 다시 한번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 분명히 맞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예,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당시에 저 조명근 장관의 말만 그 기조로 잘 닦았어도 이런 남북관계가 악화로 치닫지 않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규정을 잘 해야 됩니다. 사실 협상할 때는 어떤 개념이야 서로 간에 개념이 통해야지만 이야기가 나중에는 어긋나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건 북핵 폐기예요.
근데 그걸 비핵화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이제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은 어떤 북한 자기들 비핵화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비핵, 남쪽 우리는 비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핵을 가진 사람은 바로 미군이죠. 즉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이 있는 거고 지금 아까 조명긴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북핵 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서로 어긋나는 거죠. 북한이 계속 비핵화 의지 있다, 의지 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미군 물러가면 우리도 의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 자꾸 저렇게 해서 나 지금 이 상황을 벌어진 건데 저는요 지금 이 참모들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출발부터 제가 아까부터 이게 잘못됐다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상황을 몰랐을까, 방치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저렇게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 공공사무소를 저렇게 폭파 방식으로 해서 할 동안 도대체 이분들은 뭐 했냐는 이야기예요. 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조짐을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4일 날 북한 측에서 이미 뭐 용접도 하고 지금 뭐 반출도 하고 했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도가 그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공개 경고를 하든지. 자, 강경호 외교부 장관,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북한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걸 예를 들어서 반영을 해서 우리가 북한 측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6월 15일 날 대통령이 한 메시지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어떤 소통하자는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김여정이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6월 15일 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어쩌면 가장 힘없고 가장 애꿎은 지금 통일부 장관만 사표를 끝냈단 말이죠. 저는 솔직히 책임감이 있다고 한다면 정영호 안보실장 어쩌면 이 남북관계를 주도해왔던 정영호 안보실장이 가장 먼저 저는 사의를 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정 처장. 네. 오늘 결국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마지막 말이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글쎄요. 어느 증오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생각하는 증오입니까? 아니면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그 얘기하는 증오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현철 장관이 좀 아쉬운 것이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는 이유의 변이 대북 전단을 못 막아서 물러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서 결국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책임진다라고 명쾌하게 이 사퇴의 변을 밝혔다라면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후임 장관이 새로운 노력을 시도할 수 있을 텐데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라는 굉장히 뭐랄까요? 원론적이고 뭐 당연한 얘기로 이 사퇴의 변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북한의 오늘 있었던 군사적 움직임부터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 참모들의 말말말까지 하나씩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